요즘 경매 시장이 계속 불장이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토거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경매이기도 하고요. 낙찰가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파트 값 또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불장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찰하는 일명 묻지마 경매 입찰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매로 돈을 벌기도 쉽지만 돈을 날리기도 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정말 싸게 낙찰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 1억 넘는 보증금을 날려버린 사연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만 체크하신다면 오히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레미안파크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고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12억 2,200만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입찰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이등 금액도 12억을 넘겼어요. 감정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낙찰이 됐죠. 106%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된 겁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나? 아무리 토어제를 피한다고 해도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을 필요까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요. 감정평가가 된 시점이 24년 7월이었어요. 이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11억 5천이었다라는 얘기죠. 낙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에요. 그동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쭉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된 금액은 역대 최고가인 16억, 그리고 현재 가장 싼 매물은 17억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106%가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어도 12억 2,200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억 8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고요.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4억 8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대박이죠. 그런데 보시면 미납을 했어요.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보증금이 1억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납을 한 거예요. 미납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죠.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지급하죠. 그런데 잔금을 안 내면 이 계약금 어떻게 되죠? 날아가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찰할 때 보증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 내면 그 입찰 보증금은 일종의 계약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억 1,500 보증금은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고요.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밑에 임차권 등기가 있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여부에 따라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임차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6억입니다. 그리고 전입일자는 23년도 1월 달이에요. 그런데 말소 기준은 23년도 2월 달이죠. 이 말소 기준보다 전입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쎄합니다. 하지만 이 경매 절차에서 이 보증금 6억을 전부 다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될 게 없겠죠. 그럼 우선 변제권을 좀 살펴볼게요.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았어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 배당받는 순서는 23년 1월 21일 0시가 되겠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래서 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충분히 이 6억이란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경매가 막 진행 중이고 나는 지긋지긋해, 빨리 이 보증금 받고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6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받고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는 나는 그냥 이 가격으로
계속 만기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렇게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6억이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억 2,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 6억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은 금액은 18억 2,20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시세 얼마라고 했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16억, 그리고 호가 기준으로 한다면 17억.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억 2,200만 원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납을 한 거겠죠. 결과적으로 권리 분석을 잘못하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미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입찰자 몇 명이라고 했죠? 4명이나 됩니다. 이 4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권리 분석 내용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2등, 3등, 4등은 1등 낙찰자가 구한 거죠. 왜냐면은 이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요, 11억 5천만 원이에요.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6억을 더해야 되니까 17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5천만 원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미납을 하고 1월 26일 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최저 매각 가격도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입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저가의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임차인 보증금 6억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때 입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유찰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때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미납을 해서 재매각이 진행이 될 때는 보통 법원에서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보증금 20%를 지급을 해라 라는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11억 5천에 20%면은 2억 3천이 되겠죠. 이때 입찰을 할 때는 보증금 2억 3천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니까 이 2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니까 2억 3천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잔금을 내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낙찰받은 이분도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되거든요. 물론 잔금 납부 기한 이후로 이자는 내야 돼요. 근데 이자가 꽤 비싸요. 연 12%입니다. 그 금액까지 다 내고 잔금을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낙찰받은 거는 보증금이 1억 1,500, 그리고 시세보다 1억 2,200만 원을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때는 여러분들은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유찰이 되겠죠? 유찰이 되면은 그 다음 3차가 진행되는 날짜는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최저 매각 가격은 9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입찰을 하는 건 어떨까요? 계산을 좀 해보죠. 9억 2천에 6억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15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 거죠. 자, 이 가격이라면 괜찮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8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는 거고요.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억 8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경매 물건은 1층이라고 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일반층보다는 최소한 5천 정도, 5천 안팎으로 그 이상 더 싸게 보통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1층이 만약에 매물로 나온다면 한 5천 정도 싸게, 16억 5천 정도. 만약에 그 정도 가격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낙찰가는 1억 3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는 격이 되겠죠. 그러면 훌륭하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죠. 토지거래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입주를 해야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입주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보증금 6억의 임차인, 이 보증금 세를 끼고서 매매를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 매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형태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을 경우, 물론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지만은요, KB 시세가 1층이기 때문에 13억이 좀 넘어요. 그렇다면 이 KB 시세 기준으로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대출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5천이에요. 일반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입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6억이라는 보증금을 끼고서 내가 매입을 하는 격이 되는 거니까 내 자금도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자, 이 임차인의 만기는 23년 1월, 그러면 25년 1월에 만기가 됐는데 이제 재계약이 됐고요. 그러면 27년 1월이 만기가 되겠죠. 이때 내가 입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입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냥 또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27년 1월이 되면은 이 금액보다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7년도가 되면 이 가격보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전세 8억에 논다고 해도 2억이란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8억의 전세를 놓고 이 만기가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 5천이다. KB 시세가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세 퇴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있으니까요. 전세 퇴거 대출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아니에요. LTV 70% 한도 내에서 이 보증금에 해당되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내가 8억을 받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이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경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 분석은 잘 하고 입찰을 해야겠죠. 서울 아파트 사실 분들 지금까지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